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자료가 입증된 채무자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년생 여자로 2011년 12월 6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당시에는 만 41세 정도였습니다. 살펴보시면 하시다가 현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의 주거지에서 임차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가정주부로서 77세, 배우자가 46세, 해외에서 지금 그 다음에 중학생 정도 되는 자녀가 한 분 있고, 채무는 3,240원, 47만 원. 가정주부들한테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죠. 생활비 때문에 한 3천 정도, 3, 4천 정도를 채무를 지고 파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 재산은 보험해약 환급금 34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처분한 재산 없습니다. 전현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 명의 보증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부모 재산은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채무자는 남편이 2007년 이후 사업 실패로 정규적인 수입이 없이 실직을 반복하여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카드를 자주 사용하면서 채무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보험은 한 칼 포기했습니다. 34만 원. 통상 우리가 임대차를 조사를 한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하고 월세 차임이 이제 확정일자가 있죠. 공인중개사 이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혀 있고요. 아파트에서 사는데 보증금 월 80만 원의 월세를 살다가 거주비를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3년 후에 2011년도에 일로 이사하면서 이제 천에 월세 65만 원으로 옮겼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혹시 이게 위조가 아닌가 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 500천 정도는. 이거는 뭐 특별하게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채무자는 그 전에 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허위로 은닉하면서 파산 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서 특별히 문제는 삼지는 않았습니다. 모친의 재산을, 모친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 주지부동산은 2005년 4월 9일, 지금 현재가 2011년이죠. 6년 전에 모친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1년 만에 1억 8천만 원에 매도한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모친으로부터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려 남편이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실패하여 모친으로부터 재산 소유 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술, 즉 매매계약서 및 그 임차 관계를 어머니들은 잘 안 해주죠. 뭔가 혹시 또 본인한테 피해가 올까봐 서류를 안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뒤에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어머니로부터 받은 통장 내역을 한번 쌌어 보니까 결국은 상당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친정에서 갖다 써서 사업자금으로 소비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모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갖다 쓴 셈이 돼서 이거는 아마 채무자에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부모의 재산관계 서류에 대한 자료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다 제가 1월 20일부터 2007년까지 몇 년입니까? 14년이죠. 용봉동에서 살았어요. 용봉. 부동산 등기부를 제출한 걸 보니까 부모가 결국 93년부터 재산이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채무자가 17살 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모친 명의로 아파트 두 채를 취득한 후 다 정리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 세를 살고 계신 거죠. 따라서 채무자의 자금이 유입되거나 은닉된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판단되고 오히려 어머니부터 도움받은 내역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업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총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생활비 및 사업자금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그중 절반 정도 빼니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딸 때문에, 채무자인 딸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편파 변제도 아니라고 이제 부동산은 없고 남편이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 대출 요구하고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문의했으나 현재 남편이 해외에 근로자로 출국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왜냐면 배우자 그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을 할 수 없죠. 본인이 아니면. 다만 이제 남편이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이제 의할 때 남편 명의 취득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10년간. 남편 명의의 재산은 은닉된 재산은 없는 걸로 보이고 결국 유일한 재산은 채무자 명의로 갖고 있는
보증금 1,000만 원인가 라고 판단되고, 남편도 신용회복인의 총무에 대하여 14만 원 채무조정을 받아서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가계의 빚은 채무자의 빚 3천만 원, 배우자의 빚 1,300만 원. 이거를 지금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배우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채무자는 파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월세가 뭐 80만 원 정도면, 요즘은 월세가 많이 올랐죠. 보증금 지금 1,000만 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한 2, 3천에 월세 뭐 50에서 100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이 사안에서는 이제 모친의, 이게 이제 만약에 2020년 2월 1일부터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굳이 힘들게 모친의 어떤 재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상 모친, 부모의 어떤 재산 내역을 조사를 해보면 부모가 쭉 평생 살면서 형성한 대부분이죠. 이 사안처럼 오히려 딸이 모친은 친정에서 돈을 갖다가 써서 피해를 준 경우에도 간혹 있죠. 이런 사안도 많습니다. 이런 사안처럼 이런 조사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제인 입장에서도 좀 편한 측면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